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종목을 살 때 가장 베스트는 그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건지,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건지, 혹은 투자 기간을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짧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지.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을 짧게 뭐 한 몇 프로 먹어보자라고 하고서 들어가는 거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체크할 건 일봉, 뭐 주봉, 월봉 이런 거 체크하는 것보다는 60분봉하고 120분봉에서 차트 배열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60분봉하고 120분봉에서 이평선이 엉망진창인 종목을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이슈 뜨고 갑자기 막 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기간을 좀 짧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종목, 단기 스윙으로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 체크도 중요하지만 60분봉, 120분봉 차트에서 차트가 어떤 얼마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DY 파워 같은 경우도 60분봉, 120분봉 차트 보면 아직까지 아래로 지지선 다 깔고 있고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나쁘지 않겠죠. 뭐 일봉에서도 아래로 지지선 촘촘하고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이렇게 보면 되게 커 보여요. 더럽게 이격도 크네. 막 이렇게 느끼지만 따지고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까지 10,000원까지 빠진다고 해봐야 이 종목 10% 빠지는 거거든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근데 만약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혹은 중간 단계에 있는 이평선까지만 빠진다고 해도 여기까지 만나러 간다고 하면 막 손실이 4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인생 망하는 거고. 근데 DY 파워 같은 경우는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현 구간 대비 1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때 말한 것처럼 이런 건 1대1대1로 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차에서 여기까지 밀렸다. 그래?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 박스권 종목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얘가 이렇게 원래 이 종목을 좀 차트로 설명을 하면 원래 DY 파워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일정 고점과 일정 저점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냥 박스권 종목이었네. 박스권 종목이구나. 그럼 박스권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하지?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사든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사든가. 제일 애매한 거 막 요럴 때 사는 게 애매하죠. 박스권 패턴인 게 보이는데 61선에서 반등 나오겠지라는 건 좀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박스권 형태로 그었고 있다는 거는 이 61선에서 지지 못 받고 하단부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게 그 박스권? 자 어쨌든 자 차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얘는 박스권 종목이구나 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요때부터. 이때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갔으면 241선까지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241선까지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박스권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일정 고점 수준, 뭐 좀 넘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넘어갔으니까 일정 고점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121선에 힘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패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뭐 딱 안 맞아도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럼 얘는 박스권에서 자연스럽게 그 삼각수렴 형태로 종목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신규 진입 타점은 이번에는 자, 원래는 121선을 기준으로 하단부를 끌어올렸는데 자, 이 선대로 추세선을 대충 그어보면은 121선이 61선한테 바톤을 넘겼어요. 그럼 DY 파워는 121선 만나는 이 부분 481선과 121선이 만나는
1100, 400원 부근이 신규 진입하기에 괜찮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삼각수렴 형태로 넘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 자리는 뭐 지지선도 튼튼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봉상 그러면은 1100, 300원에서 1100, 400원 그 자리 60분봉 볼까요? 그 자리 지지선 있고 120분봉에서도 그 자리에 지지선 강한 게 두 개나 있네. 그러면 1100, 4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겠네. 1100, 300원에서 400원 정도 사이. 그럼 이때 1차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입 타점, 첫 번째 진입 타점을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자리를 깼다. 그럼 얘 삼각수렴 잘 긋고 있었는데 삼각수렴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갈 수 있다? 예전에 그었던 박스권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삼각수렴 형태로 추세를 잘 밟는 듯 하였으나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삼각수렴형인 것처럼 하다가 여기 이탈하면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염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진입을 할 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가 이 종목에 총 한 200만 원을 사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일단 50만 원을 사고 어, 그래 그래도 121선이 지금까지 밥값은 해줬으니까 여기서 11,000원 부근에서 한 50만 원 더 사고 여기까지 박스권 하단부 부근까지 오면 100만 원을 더 사서 200만 원을 맞추자. 이렇게 했을 때 내 평단가는 기껏해야 요 정도 1,500원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했다? 그러면 꼭 부분, 일부, 절반 이상은 손절을 해야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탈하면 꼭 과감하게 댕공, 댕공 좀 잘라놓고 다시 박스권 상단 여기 하단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나쁜 종목은 아니겠죠. 하지만 목요일이 영 걸려. 이런 것들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시장이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거 추세 좋고 막 차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장 빠지면 그런 거 몰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건 염두하시면서 하시면 돼요.